자, 안녕하십니까. 닥터부동산의 심유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5월달 들어서 이 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5월 6일 날 한 번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또 12일 날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5월 6일 내용을 보면은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어쩌면은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고 할까요? 혹은 이제 앞으로 이 수도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되찾았으니까는 이제 주택을 계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의지와 함께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이러한 시간을 보내려고 이러한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다라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5월 12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좀 대부분의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조금 오를 만한 그런 곳들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을 계속 해왔었죠. 하지만 그 나머지도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 지역과 물론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빠지게 되겠지만 이런 지역과 지방의 광역시 이런 지역까지 모두 다 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재편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거는 부양 정책이고 어떤 거는 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도 되고요. 또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다시금 서울로 불러들이는 이러한 또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서울의 부동산 시장 자체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은요. 어쩌면은 의도 자체는 부동산을 충분하게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할 테니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의도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곳을 보면요. 굉장히 핵심 지역이 많습니다. 그중 핵심 지역 중에 용산 역사, 용산 유휴부지 8,000세대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전에 방송이라든가 혹은 제가 개인적인 강의를 통해서도 이 용산을 개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떠한 정권에서 손을 댈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총선 승리와 함께 이제는 이곳을 건드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곳까지도 지금 부동산을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정말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획기적인 그런 개발 발표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 그러니까 즉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전체적인 것보다는요. 사실은 이 용산 개발 하나가 더 크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많아지는데 사실 여기가 아파트가 건립될 그런 곳은 아니었죠. 원래는 이제 업무 시설을 통한 굉장히 큰 어떤 이런 개발 단군 이래 최대의 어떤 그런 개발이라고 하는 용산 개발이었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개발로 변질돼 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변질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나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어떤 국제 업무단지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좀 말도 많고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 곳이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이곳에 개발하겠다? 어마어마한 가격에 아마 아파트가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한번 제가 이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요 내용은 이제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 활성화로 4만 호, 요런 내용인데, 요거를 보도자료 말고 상세자료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어떤 면에서는 부양정책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 공급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을 안 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공급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공급 자체라는 것 자체가 이 국가 주도적인 토지 공급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 공급 자체를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곳에다가 공급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은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은 토지 용도 자체가 혹은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땅을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금싸라기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이 바로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토지 공급 정책은 엄청난 대단지 대단위 개발과 더불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개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요것들을 보면은 요 한 장 갖고도 이제 나오는데요. 공공 재개발 활성화,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LH라든가 SH가 사업에 참여한다. 그래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한다. 이거는요, 걱정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언제쯤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재개발까지, 재건축까지 손을 댈까? 상당히 궁금해 하던 차에 드디어는 이 정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첫 번째 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는요, 정부 주도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계속적인 어떤 주택 공급을 위해서, 매년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세워져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률로 논밭, 자연 녹지, 그리고 그린벨트 등을 모두 해지해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법을 가진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드디어는 더 이상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한계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LH라든가 SH는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표현을 쓰면 하겠지만, 한마디로 정부 주도의 어떤 이런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나, 택지개발 이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사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정부에서 손을 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즉 계속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너네들끼리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나서서 해줄게라는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부가 들어서니까, 정부가 손을 대니까 굉장히 어떤 이익에 상관없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정부가 개입을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LH라든가 SH가 그런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왜? 자기네들 배부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임대주택은요,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손해예요. 그러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이익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주변의 집값을 많이 올려놨다라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공 재개발 활성화, 이거 자체가 앞으로는 LH라든가 SH가 이제는 택지개발, 신도시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발돋움을 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이제 주도하겠다라는 어떤 이러한 발상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 민간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용도 지역 상향, 뭐 요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역세권의 이제 땅값을 얼마나 올릴지는 또 이제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휴 공간 정비 재활용, 중공업 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 활용, 민간 합동 공모를 통한 앵커 조성 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뭐 제가 이제 세부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